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국빈 방문해 이른바 신남방 정책의 활로가 될 경제 문화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교적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청와대 역할과 문화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개의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극락전을 보유하고 있는 안동 봉정사를 소개합니다. 조계종이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스님들의 건강검진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경장, 앙구따라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돼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국빈 방문해 이른바 신남방 정책의 활로가 될 경제 문화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교적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의 대중교통, 릭샤의 경적 소리가 쉼없이 울려대는 뉴델리 도심. 쏟아지는 차와 사람의 경계를 가늠하기 힘든 도로 위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과 환영 문구가 선명합니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경축하는 컬러 광고, 인터뷰 기사가 현지 신문 일면을 채웠고, 뉴델리 도심 유명 관광지 인디아 게이트는 태극기의 물결로 넘쳐납니다. 이런 이례적 환대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11번의 만남을 가졌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세파를 활성화하는 등 교역 규모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역의 양축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이 우리 경제의 주요 무대로 격상되는 순간입니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제조업 부흥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부각하고 있어 조선과 의료기기, 식품가구 등 산업에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됩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서는 양국 간 문화교류도 경제협력만큼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랜 역사적 유대와 인적 교류를 상징하는 가야불교의 시초, 아유타국 허왕우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인도에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문화와 예술, 청소년, 체육 등 각 분야 교류를 담은 문화교류 계획서를 체결했는데 두 나라가 공유하는 불교적 가치가 교류 사업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경제 외교 다변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불교를 매개로 튼튼한 문화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점은 이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이상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전통산사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경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처럼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10년 동안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 청와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청원에 의한 입장료 폐지에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입장료 폐지에 앞서 불교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공원 등에 대한 법 개정과 정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공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에 편입된 사찰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정책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은 현재 자연공업법과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각각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 두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국가문화재나 불교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거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문화재청으로 좀 이관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외국에 보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화재 관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보존의 대상을 자연과 문화재는 물론 문화경관으로 적극 확대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산사가 최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문화재는 물론 이를 지켜왔던 스님들의 수행과 삶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문화경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자연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에서 살아왔던 사람의 진화 형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문화경관 자체로도 세계 유산이 되고 거기서 살아왔던 그 스님들의 생활 자체도 보존하는. 문화재구역 관람료 문제를 풀기 위한 조계종과 정부 간 대화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재 그리고 문화경관까지도 어떻게 보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개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순서. 오늘은 경북 안동 봉정사로 가봅니다. 봉정사는 아름다운 가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인 극락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황이 머무른다는 곳 봉정사가 세계가 지켜야 할 인류유산으로 승인받았습니다. 1000년을 넘게 우리 불교 문화의 전통을 이은 종합성원으로 그 가치와 역사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경북에는 영주 부석사와 함께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은사 말사의 산사 두 곳이 한국의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안동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봉정사가 이 쾌거를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온 나라 국민들과 세계인들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뻐할 일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불교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것은 더욱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정사는 7세기 후반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창건했습니다. 국보인 극락전과 대웅정, 보물로 지정된 후불벽화와 목조 관세음보살 좌상, 화엄강당, 고금당 등 소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 조선시대 다포식 건물로 가장 오래된 대웅전, 이러한 건축물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산지성원이라는 것은 스님네들이 직접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수행 공간으로서 정말 중요한 곳이 이 봉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반세기 앞서 세워진 극락전은 부석사와 같이 별림 양식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대웅전에 있는 미륵 하생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보급 후불벽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봉정사 암자인 영사남은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과 조화, 다양한 표정을 마당을 통해 느끼게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봉정사는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으로 전 세계에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알려졌습니다. 하회마을과 유교 책판에다 봉정사까지 3건의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가 된 안동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봉정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봉정사의 문화유산적 우수성과 가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사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계유산인 봉정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선임들의 수행과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세계가 그 유무형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떠나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보존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안동 봉정사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국내 최대 인공연못인 충남 부여 국남지에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연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 부여 서동 연꽃축제 현장을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제의 수도 부여 한복판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국남지를 수많은 연꽃들이 장엄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장마와 장렬하는 무더위에도 국남지 연꽃의 청초함은 1500년 전 백제 문화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연꽃 대하연을 비롯해 청아한 홍령과 수십여 종의 연꽃들은 눈으로 전해온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축제 준비로 혼신을 다했던 행사 관계자들은 연꽃 사랑에 빠진 관광객들을 보며 피로를 회복합니다. 부여와 어울리는 그 백제의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버드나무와 어울린 연꽃을 보면서 여러 관광객들이 힐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도 잊은 채 손녀를 안고 연꽃을 찾은 할머니에게 불어오는 국남지 바람은 올해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그 손녀딸인데 이렇게 같이 꽃도 보면서 정서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무거운 도시를 떠나 고도 부여로 여행을 떠나온 중년 친구들은 어느새 수줍은 소녀들입니다. 임당수의 심청이를 생각하게 되네요. 서동왕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세계를 품은 국남지, 밤에도 빛나는 주제로 16번째를 맞은 부여 서동 연꽃축제. 올해는 연꽃이 국화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의 생활문화를 한데 모으고 해외 연꽃 정원을 조성해 예년과 다른 멋스러움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낮에는 강렬한 햇볕과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지고 있는 만개한 국남지 연꽃들이 올해도 전국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해외 연꽃나라의 정원도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연꽃나라의 문화예술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많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500나한 기도도량 서울 북한산 문수사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수사 주지 태성스님과 신도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설정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문수사는 매년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전달하고 있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나눔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 지역 종교인들의 모임 일심회가 조계종의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기금 200만 원을 설정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몽골의 대표적 민속축제인 나담축제가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천태종 동대사에서 열렸습니다. 동대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나담축제에는 몽골 출신 이주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300여 명이 동대사 잔디광장에 모여 몽골식 전통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씨름인 부흐를 비롯해 활쏘기와 팔씨름, 줄다리기 등 몽골 전통 스포츠를 시연하고 전통 음악과 음식으로 향수를 달랬습니다.
나담축제는 매년 7월 몽골에서 치러지는 전통축제로 국제불교 교류단체 함께하는 세상부설 대구 마하 이주민센터와 몽골인들로 구성된 대구 몽골인 친선협회가 지난 2012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승려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스님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60세 이상 스님의 수는 5,512명, 종단 전체 스님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특히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스님의 수는 1,438명에서 2015년엔 2,14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스님들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정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건강하게 수행을 하시려면 어쨌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35대 집행부 들어서서 이 건강검진비 지원은 처음 시행을 한 겁니다. 종단의 구족계를 수지한 세납 50세 이상의 스님이면 무료로 정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일단 각 교구본사에서 3명의 스님을 추천받아 검진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스님들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혈액과 간, 소변, 내시경 등의 검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이 동대 일산병원에 오시는 부분 많이 꺼려하시기도 하는데 한 번 오시면 스님의 위에 맞게 어쨌든 스님들을 케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많이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월부터 동국대 의료원 산하병원에 입원한 스님들에게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스님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1,300명이 넘는 스님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승려 복지 제도를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승려 복지회는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보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오는 9월 일본 고베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성지순례 행사를 갖습니다. 종단협 이사회 소식을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의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올해 들어 4번째 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이상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순례도 하고 법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침이 가장 국민들을 또 중생들을 이렇게 한 최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종단협은 먼저 제5회 해외불교 순례 행사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몽골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정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은 몽골의 최고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주요 불교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현대에 활용 가능한 불교의 자비심을 주제로 일본 고베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대표단 100여 명은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학술 강연회 등에 참석해 한중일 불교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종단협은 중국 불교협회 주최로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복건성 보전시 광화사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 불교 포럼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불교와 해상 실크로드, 공익자선, 환경보호 등의 주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종단협은 전했습니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자살 예방과 저출산 지원, 다문화 가족 돕기와 나눔 문화 캠페인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단협은 종교문화행사 수시 공모사업을 통해 각 종단의 다양한 공익사업들을 접수받아 예산을 지원하고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책을 경장 또는 니까야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담긴 초기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를 우리말로 완전히 풀어 쓴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 불교 경전은 크게 생활 규범을 담은 율장과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경장,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설한 논장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경장은 디가니까야와 마찌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등 모두 4부 니까야로 분류됩니다. 초기 불교 경전 연구와 번역의 선구자로 꼽히는 전재성 박사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초기 경전 앙구따라니까야를 우리말로 번역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처님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파알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겁니다. 니까야가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고, 그 4부 니까야 가운데 앙구따라 니까야가 아주 말하자면 교육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권으로 집대성한 적은 없어요. 전재성 박사는 10년 전 앙구따라니까야를 11권으로 나눠 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주석까지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앙구따라니까야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습니다. 특히 앙구따라니까야는 풍부한 비유와 날카로운 은유들로 가득 찬 짧은 경전들로 구성돼 포교를 위한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전재성 박사는 국내 최초의 파알리 대장경 쌍류따니까야 전집과 마찌나니까야, 디가니까야에 이어 앙구따라니까야까지 4부 니까야를 우리말 전서로 모두 펴내게 됐습니다. 이번 신간 출간은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고 불교에 대한 사상적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초기 불전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요한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책을 찾아보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권으로 하면은 뒤에 인덱스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다른 경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초기 불교 경전 연구가인 전재성 박사는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불교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는 파알리어 초기 불전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울산 정토마을이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등을 봉안할 보궁불사에 나섰습니다. 정토마을은 지난 8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자제요양병원 뒤편에서 티베트 샤르파 최제 롭상 도르제 림포체와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이선호 울주 군수와 강길부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간월사 간월보궁 3,000불 공경전 건립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간월사 간월보궁과 3,000불 공경전은 2년 전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와 삼천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됩니다.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은 그동안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를 임시로 봉안해 오다가 4부대 중에 염원이 한데 모여 보궁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불교의 가교 역할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공존,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서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고학력화 등 급변하는 종단의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기본 교육기관 축소와 학인 정원 조정 방안 등 승가 교육 전반에 걸쳐 토론할 계획입니다.
불자 사진작가들의 모임인 대한불교 사진가회가 울산 백년사에서 법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12발 상모와 살풀이춤, 승무춤, 바라춤 등의 공연과 함께 회원과 비회원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촬영회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불교 사진가회는 전국 11개 지역에 지회를 두고 2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7월 한 달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숍, 영화 상영,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일 저녁 7시 서울 혁신파크 1단지 연결동 느티나무홀에서는 몸에 대한 짧은 필름을 주제로 여성의 몸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담은 4편의 단편 영화 상영과 이야기 나눔이 진행됩니다. 초기 불교 경전 연구와 번역의 선구자로 꼽히는 전재성 박사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초기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 번역본을 펴냈는데요. 부처님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파알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책으로 무려 3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파알리어는 부처님 생존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로 파알리어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불교의 사상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경전들은 대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옮긴 만큼 오역이 많고 심지어는 정반대 해석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초기 불전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 불교가 새로워지고 내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